오늘 이 시각 잠시 후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직접 참석을 하죠. 어제는 6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추가 도발 억제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갖는 외교적인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이규형 전 주중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많은 성과물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사항도 나왔었고요. 경제적인 협력, MOU도 리커창 총리하고 이제 맺기도 했는데 글쎄요, 너무 환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극진한 애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중국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방문에 대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에 대해서는. 네, 그 51개 국가에 초청을 해서 거의 50개 국가 대표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박 대통령과 별도의 오찬을 가지신 것은 분명히 중국 측이 이례적이라고 그럴까 각별하게 대통령님을 환대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어떤 친밀감이라고 그럴까 좋아하는 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요. 또 전승절 기념식에 중국 측이 굉장히 뜻을 많이 부여하고 또 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참석하시는 것은 그런 뜻과 공에 아주 부합하는 일이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국가 원수께서 참석하신 데 대한 중국 측이 감사의 표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 우리 남북한 간의 어떤 대치 그런 긴장 국면이 사실 우리 국민 모든 사람들의 관심 또 걱정거리였는데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 안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어떤 협력이라고 그럴까 특히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한다는데 서로의 의견을 모으신 것도 사실은 당연한 또 그렇게 해야만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10월 말 11월 초에 갖기로 했다 하는 그것은 사실은 이 3국 정상회담은 우리 측이 2008년도에 제의를 해서 처음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열렸고 두 번째가 북경에서 열렸고 그래서 이번이 사실은 6번째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국에서 열어야 되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못 열렸습니다. 근데 이 정상회담은 사실은 이제 다 각기 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럼에도 이 동북아 지역의 화해,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역시 산중일이 같이 이걸 뭘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니시에이트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그런 문제는 못 열리고 있다가 이제 이번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 측이 서울에서 개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의 화합, 협력, 번영을 참여하는데 우리가 도모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하고 이제 경제적 문제 FTA를 어떻게 잘 우리가 비준을 해서 성과를 얻겠느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그날 실질적인 문제로서 꼭 짚어가야 할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대사님 잠시 우리 시간 11시에 이제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가 열립니다.天安문 광장 앞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평리한 여사가 외부 초청 인사들, 그러니까 국가 정상도 내고요, 각급 대표들이 오는 자리를 지금 맞아서 영접하는 장면인데 지금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저기가 아마 자금성天安문 광장 아닌지 혹시 저희가 어디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좀 보이는데 공식 행사 자리에서 저렇게 영접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천안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무래도
50개 국가에 또 예.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을 하시니까 그렇죠. 예. 이제 시차를 두고 예, 예. 우리도 서울에서 에이펙 할 때 또는 그렇죠. 핵 안전 정상회의 할 때도 예, 그랬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맞이할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예. 중요한 분은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예. 도착을 하시게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대통령이 끝에서 뭐 한두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예. 짐작은 합니다만은 또는 알파벳 순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맞이하는 장면이 지금 보이는군요. 그래요. 지금 뭐 자금성도 그렇고요. 지금彭麗연 여사도 붉은색 옷을 입었는데 지금 저희 박가영이 뭐 진다홍색 비슷한 옷을 입어서 예, 사실 그렇네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붉은색을 너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아, 예. 중국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예. 이 붉은색이죠. 예, 예. 그 결혼식에 우리 축의금 낼 때도 붉은 봉투, 모든 데다 붉은 봉투를 쓰는 것으로 예. 또 중국 국기도 예. 홍색이 바탕이 그 바탕이 이제 노란색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 붉은색과 황색, 노란색을 예. 아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의상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아, 그건 제가 짐작 못하겠는데. 항상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자, 그런 의전도 있는데, 자, 다시 어제 얘기 좀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바로 북핵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입장도 이건 예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항상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좀 해법에 있어서 육자회담 얘기도 또 했는데 좀 진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비핵화라고 정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예. 근데 이것이 벌써 뭐 2005년도에 9.19 합의 때도 공식적으로 문서에 이렇게 표기를 했고 예. 다만 모든 국가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외교 일선에 있을 때는 예. 이 뭐에 한반도 비핵화인가? 우리 비핵화 할 것이 없는데 예. 당연히 문제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라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막 그동안 쭉 그렇게 써왔던 관례라고 그럴까? 또 지나치게 이제 북한을 우리가 잘 유도를 해서 좋은 예. 결과를 얻기 위한 예. 어떤 뭐 타협의 살문이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어저께 그 한반도 비핵화의 뭐 대상은 역시 예. 북한 비핵화 문제였고 예. 그래서 육자회담이 지금 2009년부터 열리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년이면 6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국을 포함한 뭔가 좀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의장국인 중국이 좀 더 강력한 역할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에 직결돼 있고 또 중국으로서도 그동안 6년 동안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북한의 핵 능력을 증강시켜 왔을 테고 예. 그것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그 체제에 맞춰가야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으로서도 사실은 당면한 아주 큰 과제다 맞습니다. 하는 인식이 물론 우리에도 큰 과제죠. 예.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시 주석께서 예.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북한이 받지 않으면 안 될 예. 그런 압박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예. 하는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걸음을 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선물도 좋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네. 이야기를 했다면 북한에 굉장히 압력이 됐을 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뭐 저도 그렇게 기대는 하는데요. 예. 분명히 그 박 대통령께서 우리 발표문에도 있습니다. 오랜 심사숙고 후에 참여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죠. 뭐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또 남북한 관계. 예. 그런 우리의 심사숙고 후의 결정에 대해서 예. 1차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특별히 환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환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본질적인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예. 중국이 어떻게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충분히 중국도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북한이 예.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예. 뭐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 미국도 가질 수 있지만 제일 많은 방안은 역시 중국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방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예. 중국의
뭐 유능한 외교관들이 좀 방안을 만들어서 조석기 육자회담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북한이 호응할 바랍니다. 수 있는 카드를 좀 내놔야 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을 살펴보면요. 사실상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대화 의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 달 말에 뭐 북미 회담이 있는데 그때 좀 추가적으로 중미 중국과 회담이 미국. 있는데 네, 네.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9월 중하순에 예. 미국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세계적 관점에서 또는 지역적, 그 중에 하나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네.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 핵 비확산 체제, 또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과제를 아주 갖고 있고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예. 중국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중국 자신의 국가에게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예. 6년씩 정체되어 있는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좀 더 이 앞으로 나가는 예. 전진적인 예. 그런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하고 아마 그렇게 자, 되리라고 잠깐만요, 짐작을 합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CG 주석과彭丽媛 여사가 방금 전에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영접해서 이제 그 열병식 가기 직전에 예. 저렇게 이제 맞아서 또 네. 같이 기념 사진을 찍고 촬영한 장면인데 저기 황금색 옷으로 봐야 입었네요. 되겠죠? 어떤 네, 의미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주 저희 제가 볼 때 네,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 옷인데, 색깔인데. 중국 예. 사람들이 예. 저 옷을 입었구나. 아. 옛날에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황제가 입는 옷으로 황금색, 뭐 골룡포 예, 뭐 그런 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중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홍색, 예. 다음에 황금색, 예. 노란색 그걸 입으셨네요. 예, 네. 예. 뭐 예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특별한 예우를 하는데 어젯밤에 주무신 것도 그 굉장히 다윗 거기에서 저우대 18루인가요?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뭐 그 사절단 규모에 따라서 예, 예. 뭐 조금 더 큰데 조금 더 크지 않은데 예. 뭐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예. 예전부터 18호 각이 가장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곳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도 거기서 아마 잠을 잘 18호가 썼다고 하는데. 못지않은 예. 그 비슷한 곳에서 또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북중 관계 방금 여러 개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속내도 있을 거고요. 북한은 지금 굉장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구할 게 많잖아요. 근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금 뭐 아예 뭐 중국을 방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은 중국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요? 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네. 중국과 북한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통적 우위 관계입니다. 2013년도에 중국의 아주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2012년 12월에 발사를 했고 예. 또 2월에 다음에 2월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유엔 제재가 따랐지만은 중국으로는 사실은 그건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일이고, 근데 북한이 그런 일을 저질렀죠. 예. 그래서 상당히 관계가 냉랭했다가 그해 5월에 최용해 이번에 참석하는 최용해가 북한의 특사로서 예. 와서 예. 뭐 설명하고 뭐 용서를 할지 자제를 할지 하여튼 그걸 구해 가지고 일단락 돼서 그해 7월에 이원조 부주석 부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가 도로 원활화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에 예, 재작년 그때가 계셨을 때인가요? 12월에 중국? 이미 그때 이제 막 떠날 때였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12월에 장성택 처형이 예,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북한이 처형하는 이후에 중국의 뭐 앞잡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 2014년은 여태까지 북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냉랭한 관계가 아니었는가. 고위 인사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예. 또 뭐 이런 창당일이라든지 건국일이라든지 이런 때 서로 주고받는 축전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례 과거에 없었듯이 차가운 느낌을 주는 축전이었고 꼭 가야 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예. 그런 기간이 쭉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뭐 긴밀해지는 듯한 맞습니다. 행사들이 예. 이런 일정들이 보였었는데 금년 초 들어와서 북한 김정은 생일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언급 내용을 보면은
과거 우호적으로 썼을 때 16자를 표현한 게 있습니다. 뭐 전통을 계승을 하고 미래를 지향하러 우호협력. 그 이야기를 2014년에 한 번도 쓰지 않다가 금년 초에 쓰고 3월에 북한에 간 중국 대사가 다시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7월에 김정은이 중국 군인들이 참전한 그 뭐 열사묘지 뭐 하는 그런 게 북한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헌활하고 또 뭐 중국과의 우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양측이 더 이상의 그런 쿨한 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번에 최영애를 보낸 것은 뭐 김정은이 해외 갔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전승절 5월 9일에 했을 때는 김영남 뭐 위원장이 갔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최영애를 보낸 것은 아마도 2013년 5월에 특사로 갔을 때 시진핑 당시 주석을 만난 적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보내가지고 앞으로의 관계를 좀 더 원만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자, 대사님 지금요 최룡의 노동당 비서죠. 북한 대표 사절단으로 하는 특사 자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지금 뭐 사진을 찍고 했는데 지난 2013년 5월 왔을 때 굉장히 차가운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장면 보면은 우선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가 뭐 제가 듣기로는 군복으로는 못 만나겠다 해서 사복을 입고 해서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아주 뭐 냉엄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무듯한 표정을 진 거였는데 이번에 뭐 개별 접촉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왔을 것인가 여러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그러니까 북중 관계의 어떤 통로 역할을 할 사람, 채널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최룡의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런 역할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이번은 결국 그 전승 기념이랑은 다자 형태의 한 50개국 대표가 모였고 또 국가 원수가 아닌 뭐 석이기 때문에 시 주석이 따로 만날 시간이 과연 낼 수 있을런지 낸다면 아마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고 대신에 뭐 어저께 이제 만찬이 있었고 오늘 오찬 리셉션이 있고 여럿이 만나는 기회에서 다소의 담소라든지 뭐 그런 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때를 꼭 이용을 해서 북한이 친서를 보내겠는가. 만약 보내고 싶으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보낼 수 있는 2시간 거리에 뭘 누굴 통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 생각인데 두고 봐야 알겠죠. 네,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교를 맺은 지 23년이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고요. 직접 중국에 계시면서 그 변화를 체험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92년 8월 26일 수교한 이래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일으켜 왔다. 특히 경제 분야, 또 사람의 인적 교류 분야. 작년에 뭐 양국 간 방문객이 중국에서 610만 명, 우리가 400여만 명 해서 1000만 명을 참 넘는 어느 나라는 1000만 명을 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무역 관계도 다 아시다시피 뭐 3천억 불, 금년에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다 좀 떨어졌지만 작년에 중국 통계로 한 2,900억 불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국하고 950억 불, 일본과의 980억 불, 러시아와의 250억 불 다 더해도 훨씬 넘습니다. 이 액수라는 건 사실은 적은 규모가 절대 만만히 볼 상황 아니고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진전돼 왔고 역대 또 뭐 우리로서는 중국의 중요성, 중국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이익,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상호 국익에 부합을 한다. 물론 그중에 최고 지도자, 국가 지도자 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도라고 그럴까. 이번에 중국 국민들이 우리 박 대통령의 뭐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위기상으로나 또는 어떤 실질적인 관계 발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시 주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부터 쭉 발전되어 온 어떤 그 진행 중에 있고 예. 또 내년 후년에 더 올라가야 할 그것이 양국 국가에게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이번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런 이제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관계에 잠깐 얘기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어떤 심기를 가지고 이번 그 방문을 볼 것인가. 그때 윤병세 장관이 캐리 장관을 만나가지고 뭐 소나무 선물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변하지 않는 어떤 동맹 관계를 상징하지 않나 싶은데 자 앞으로 요거 뭐 중국에 경도된 것 아닌데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우리 우방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 저는 예. 믿습니다. 윤 장관이 아주 그 의미 있는 예, 예. 의미를 담는 사실은 하고 나면 아 그랬구나 하지만 하기 전까지 그 결정을 하는 만드는 건 선택을 하는 거는 아주 전 굉장히 의미심장한 선물을 했다. 예. 아마 미국 사람들도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였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미국은 우선 주중 미국 대사가 미국을 대표해서 이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도 참여를 하는 뜻입니다. 예. 그분이 대통령, 부통령이 아니고 현지 대사는 국가 원수의 바로 대표로서 그렇죠. 그 국가를 대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의식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감성적으로 예. 미중이 앞으로 어떻게 이 대립을 또는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다 아는 국제 정세의 어떤 한 상식이 돼 있으니까 예, 예. 특히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또 보여지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맞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오랜 심사숙고라는 표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도 참여를 하고 또 미중이 서로의 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 예.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죠. 이럴 까닭이 없는 예, 거죠. 예. 한미동맹 우리 국방에 우리 안보에 아주 아주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고 더 굳건히 해나가야 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양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일본은 참 유감스러운 어떻게 보면 외교적 하수를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엔 사무총장한테 그러게요. 중립적이 아니지 않느냐? 예, 예. 저 러시아의 전승절 때 주 모스크바 일본 대사가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 전승절 참여하는 일본의 뜻은 뭐고 예. 이번에 사무총장이 가는데 중립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무슨 뜻인지. 그래. 네. 뭐 속으로는 뭐 불편한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트집 잡는다는 예, 얘기가 나오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예. 참으로 이상하다. 일본 외교가 저런 정도는 제가 조금 비외교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군다나 뭐 산케이 신문, 뭐 평소에 뭐 신문으로 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언급을 예. 했다는 것은 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얻은 게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1대1로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협력이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국정 과제 하나고 또 중국이 이제 큰 경제력을 좀 더 과시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주변국과 누리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부상이 예. 이제 1대1로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아직 그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학자에 의하면 그걸 다 하려면 6조와 8조 정도가 든다.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국은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막 발전되어 가는 중국 정부는 작년 3월에 한번 그 비전에 대해서 예. 내용이 못하는 걸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되면 잘 저걸 할 수 있으려면 예. 북한의 어떤 참여라고 그럴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 목표는 굉장히 웅대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하지만 예. 아직 구체화하기에는 가야 할 그런 길들이 예. 시간들이 예. 많기 때문에 예. 그건 앞으로 장차의 어떤 과제로서 저희들이 염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규영 전 주중대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